오늘 이쪽에 무슨 행사가 있나 봐요. 폭죽 터트리고 난리도 아닌 소리가 나네. 한 이쯤에 앉으면은 아우 간지러워 죽겠네 머리. 씨. 막 뒤에서는 모하이바요 막 계속 그러고 있네. 모타이바요. 제가 누굴 찍어줘 보기만 했지 제 스스로가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뭐 스스로 찍어보는 거는 또 아예 안 해본 건 아닌데 뻘쭘하긴 하네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말버릇 중에 일단을 많이 쓰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 하시는 오토바이 운행 기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편집이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베트남이 올해 2023년 7월 23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MOU를 맺었습니다. 공문으로도 이미 발행이 됐고, 그래서 잠시만요, 끊었다가. 와, 이 망고 비주얼 봐라 이거. 레몬 티슈 플리즈. 땡큐. 땡큐. 와, 씨, 망고도 맛있네. 일단 오늘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다닐 수 있는 방법과 또 하나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방법. 일단 첫 번째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은 베트남이 우리나라와 2023년 7월 23일부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오토바이를 그 협약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쓰는 운전면허를 베트남에서도 쓸 수 있게 해줘라. 그래서 나온 게 국제 운전면허증이에요.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국제 운전면허증을 경찰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당 시도 경찰서로 가시면은, 관할 경찰서로 가시면은 발급을 해줍니다. 여권 사진 한 장과 수수료 8,500원이었나? 그래서 해당 가지고 있는 면허증을 토대로 국제 운전 면허증을 이렇게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대단이라 하시면은 뭐 중국어라든가 뭐 영어, 뭐 일본어, 자주 쓰이는 용어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다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종이로 되어 있는 국제 운전면허는 유효기간이 1년이고요 1년 뒤에 갱신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인터내셔널 드라이빙 퍼밋이라고 써 있어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저는 충청남도 사람이라 충청남도 경찰청에서 발급해 준 문서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첫 번째 칸이 2종 소형,
그 다음에 B라고 되어 있는 칸이 A가 2종 소형이고 B라고 되어 있는 게 일반 운전면허, C라고 되어 있는 게 대형 면허, D라고 되어 있는 게 견인, 그 다음에 E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에 보면은 자동차로서 소형 피견인 자동차 위에 것을 연결할까, 크레인 또는 대형 크레인 정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A, B, C, D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해야 될 건 뭐냐면은 다들 오해하고 계시는 게,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이쪽 나라 공안한테도 물어봤고, 이쪽에서 통역하시는 분 친구가 또 공안이라 그분 통해서도 물어봤고, 실제로 길에서도 물어봤고, 여러 가지로 비 오면 안 돼. 큰일 났네. 빨리 찍고 가야지.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 정확합니다. 99.9% 정확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운전면허로 이 나라에서 쓸 수 있는 거는 50cc까지입니다. 왜냐? 이 나라는 A1 면허와 A2 면허로 나뉘어요. A1 면허는 50cc부터 175cc 사이를 몰 수 있는 A1 면허가 있고, A2 면허는 175cc부터 그 이상의 것을 몰 수 있는 면허로 나뉩니다. 이 나라는 중요한 게 오토바이도 자동차로 분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cc를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우리는 이제 2종 소형 오토바이, 그 다음에 일반 우리나라 기준으로 운전면허가 있으면 125cc인가 100cc 이하로 운전면허로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25cc 이상의 매뉴얼이 장착되어 있는 바이크는 2종 소형이 있어야 되고요. 제가 얘기가 좀 쉽게 됐나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100cc,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근데 100cc인가 125cc 이하로 운전면허로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나라는 50cc 기준이에요. 아, 맛있다. 그러니까 50cc부터 175cc까지는 A1 면허가 필요하고요. 175 이상부터 그 이상의 것들은 A2 면허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A1 면허를 따요. 거의 이 나라에서 175cc 이상 타질 않아요. 왜냐면은 170cc 이상부터는 세금이 플러스로 붙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도로에 돌아다니는 것도 스쿠터류의 100cc, 125cc에서 150cc 사이의 스쿠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일반 여성분들은 거의 100cc들을 많이 타요. 그리고 참고로 이 나라에서 학생들은 50cc 이하 스쿠터는 타고 다닙니다. 전기 오토바이 그 정도는 면허 없이도 끌고 다녀요. 그래서 잠깐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결론은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가지고 이 나라에 와서 탈 수 있는 거는 50cc 이하다. 공안이 적발을 했을 때 벌금을 안 내는 거는 50cc 이하의 오토바이만 타야 되고요. 50cc 이상의 오토바이를 탈 거라면은 2종 소형 면허를 따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 또한 알아봤는데, 2종 소형 면허가 과연 그러면 이 나라의 A2에 해당이 되는가? 해당이 됩니다. 국제 운전면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륜 자동차, 측면 부착차, 그러니까 사이드카를 얘기하죠. 측면 부착차의 이 유무를 불문하고 차체 중량 400kg를 초과하지 않는 3륜 자동차까지 허용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국제 운전면허를 가지고 미국을 가든 캐나다를 가든 태국을 가든 협약이 되어 있는 나라에 가서는 차체 중량이 400kg를 넘지 않는 오토바이 cc 제한 없이 몰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공안 있는 데도 다니고 해요. 자, 반대로 이 나라 A1에 해당되는 50cc부터 175cc까지 이거에 대한 면허를 끌고 다니시려면은 이 국제 운전면허증 A칸에 도장이 찍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국제 운전면허증 A칸이라 하면 우리나라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내가 운전면허만으로 그냥 오토바이를 끌고 다녔을 때 어떻게 되냐? 실제로 불과 한 달 전에 이쪽에 오셨던 분이
걸렸는데 저희는 그때 150만 동을 지불했어요. 대략 한국 돈으로 8만원 그 정도 되겠죠. 뭐 방법이 없어요. 내야 돼요. 공안이 내라는 대로. 그거 하루에 2번만 적발해도 뭐 돈 꽤 날리죠. 근데 이 다낭이라는 곳 특수성이 오토바이를 타면은 정말 멋있는 스팟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하노이는 안 가봤지만 호치민은 갔다 왔거든요. 거기는 오토바이 운전하기도 싫고 차 운전하기도 싫어요. 근데 이쪽 다낭은 미케비치 해변부터 곳곳에 라이딩 할 수 있는 장소들이 너무 많아요. 자유로워.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아는 그 느낌. 그래서 결론은 운전면허로만 오토바이를 몰다가 공안한테 적발하면은 그들이 달라는 대로 벌금을 내야 된다. 심지어는 오토바이를 그 자리에서 압수를 당하고 견인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면은 한 13만 원까지도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150만 동 내라고 했을 때 내는 게 깔끔합니다. 근데 이쪽 로컬 분위기에 로컬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지갑에 20만 동을 넣고 다니면서 노머니를 하래요. 통상적으로 50만 동을 주면 깔끔하게 끝나는데 뭐 그때 걸렸을 때는 대략 공안이 4명이 있었어요. 뭐 그들이 나눠 먹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규정되어 있는 벌금이 그건지 무면허였을 때 뭐 그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워낙 강압적이고 고지식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근데 이쪽 로컬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50만 동과 20만 동만 지갑에 넣고 다녀라. 그래서 경찰이 얘기했을 때 뭐 그냥 50만 동을 한 번에 내버리든가 아니면은 20만 동만 내고 노머니 하면은 봐주는 경우도 있다 했는데 그냥 이종 소형을 따가지고 와서 마음 편하게 스쿠터를 끌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토바이 구매에 대해서 잠깐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오토바이 구매는요 1년 이상의 비자가 있으면은 제 명의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년 이상의 비자가 아니라 여행 비자, 뭐 단기 2비자, 여행 비자 포함해서 무비자 그 1년 이하의 비자는 오토바이를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다낭에 와서 느낀 게 좀 저는 크루저형 오토바이를 타고 싶은데 전부 다 스쿠터밖에 없었어요. 뭐 그래서 어쨌든 요번에 오토바이를 구매하면서 배우게 된 건데요. 오토바이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1년 이상의 비자가 있을 것, 2번째 아는 지인의 명의를 빌릴 것. 저는 당연하게도 2번째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과 이제 이 관광 쪽 일을 하면서 통역해 주시는 그 여성분 명의를 통해서 오토바이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거 1년 이상의 비자가 있으면 제 명의로 되겠지만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제가 1년의 비자를 끊고 다시 그 비자를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텀이 생길 거예요. 아마 이틀 3일 그 순간 오토바이 재산이 붕 떠요. 유령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또 다른 제 지인한테 뭐 야 이거 오토바이 내가 너한테 잠깐 파는 걸로 이렇게 해놓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저번 영상에 보셨겠지만 이게 그냥 약속으로 해갖고 이 친구가 정말로 통수 안 치고 다시 내가 3일 뒤, 4일 뒤, 5일 뒤에, 일주일 뒤에 비자가 생겼을 때 저한테 넘겨준다면 다행이지만은 이거 명의 내 거니까 팔아버릴 거야 이러버리면은 답이 없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1년 이상의 비자가 있어도 그런 위험성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2번째 아는 지인의 명의를 빌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조차도 통수를 치면은 땡인 거죠.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을 명의자로 놓고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어쨌든 첫 번째, 2번째의 조건이 성립이 된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과연 새 오토바이를 살 거냐, 중고 오토바이를 살 거냐. 이 나라는 일본 제품을 제외하고 BMW, 할리 데이비슨 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전부 다 텍스가 2배로 붙어요. 그래서 심지어 SH라는 모델의 오토바이 스쿠터가 있는데 그냥 배기량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오토바이가 한 400만원, 500만원 정도 해, 중국어. 이거 뭔데 이렇게 비싸? 봤더니 이탈리아 거야. 이탈리아 제품이라 세금이 붙어서 비싸요. 그리고 또 여자들이 또 그 브랜드를 좋아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새 오토바이는 제 지난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오토바이가 뭐 300만원이다 그러면 300만원에 해당하는 베트남 동을 지불하고 서류 작성해 오면은 거래 내역은 끝. 그러면 이 오토바이 명의, 새거 오토바이 명의가 되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관할 구청 가서 등록하고 번호판 받아서 부착하면은 끝. 새 오토바이는 되게 간단해요. 자, 근데 중고 오토바이는 조금 저번에 누차 얘기지만 제 영상을 보시면은 좀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중고 오토바이는 이 소유권자와 사용권자 둘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명의자와 사용 허가권, 사용권 뭐 이게 나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얘기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어쨌든 중고 오토바이는 그래요. 그래서 중고 오토바이조차도 믿을만한 업체, 그러니까 믿을만한 업체라는 거는 그런 중고 오토바이 매물이 계속 순환되고 그리고 매장도 차려져 있고 제 저번 영상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저번 영상을 보시면 아세요. 그들이 사다 놓은 바이크가 그만큼 있다라는 거는 자본금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니까 도산에서 없어질 업체가 아니라는 얘기고 그리고 제가 산 오토바이는 명의 변경을 했어요. 그 아가씨한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뭐 결론은 다시 중고 오토바이는 거래 확인서, 거래 내역도 쓰지만 중간에 공증을 받아요. 예전에는 공안이 그걸 일일이 해줬는데 오토바이 매물이 워낙 많고 그런 거래가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공안이 다 처리를 못해서 이거를 나라에서 지정한 공증업체에서 그거를 대신 그렇게 허가를 해주고 그 정도의 공신력을 갖는 그런 기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거래도 하고 명의도 갖고 이런 게 거래가 된다. 그래서 제 저번 영상을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뭔 얘기를 하려냐면은 이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두 가지 형태 말고 그 A4 용지로 된 서류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 명의가 누구에서 누구로 넘어갔다라는 내용 증명서 같은 거예요. 이걸 토대로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제가 나중에 팔더라도 정상적으로 팔게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거래할 때 필요한 거고 이거 노란색 용지는 보험 증서예요. 그래서 이게 보험 증서고 이 파란색 용지는 오토바이 명의 등록증, 우리나라로 치면 차량 등록증 같은 거죠. 그래서 공안이 딱 어디서라도 저를 잡았을 때 이 세 가지의 조건이 돼 있어야 됩니다. 베트남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에 A칸에 도장이 받아져 있어야 되고요. 이 보험 증서가 있어야 되고 이 명의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가끔 보니까 인터넷 매물에 명의 없는 오토바이들이 있어요. 할리 데이비슨이 여기 시세로 보면은 대충 한 2천만 원 하거든요. 중고가 꽤 탔는데도 불구하고 연식이 있어도. 근데 이게 한 700, 800에 나오는 매물이 있어요. 걔는 이 명의가 없는 거. 명의가 없던 얘기는 공증은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즉 내가 이 오토바이를 이 사람한테 팔았다 정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작물이 아니에요. 다만 명의가 없기 때문에 이 증서를 못 만들어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공안이 붙잡히면은 결국은 명의 이 번호판을 부착을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또 벌금을 맞게 돼요. 뭐 그게 요번에 법이 바뀌어서
얼마더라? 제가 그거를 뉴스를 보긴 했는데 지금 까먹었어요. 그냥 벌금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근데 어쨌든 그게 그렇게 되면은 오토바이 세금 신고를 해야 되고, 세금 신고를 한다는 얘기는 오토바이 산 금액만큼 또 텍스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나중에 팔 때 제가 그 텍스만큼 다시 팔겠지만은, 어쨌든 뭐 그거는 제가 볼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대개 오토바이 공안이 걸리면은 이 용지 하나 제출하면 끝이에요. 근데 가끔 좀 단속을 심하게 하는 공안들은 이 두 가지도 더 확인을 한다 하더라고요. 오늘 어쨌든 이 분위기 좋은, 뷰 좋은 카페에서 제가 썰을 푼다고 풀었는데, 정리 없이 그냥 현장에서 생각나는 즉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다소 얼버무리면서 얘기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 영상 한번 보고 뭐 쓸만하면은 이대로 올려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뭐 아니면은 뭐 다시 만들어야죠. 여기 분위기 너무 좋다 진짜. 먹는데 정신 팔려서 엔딩 찍는 걸 깜빡했네.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이건 넋두리지만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뭐 클럽 가고 뭐 술집 가고 뭐 이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 채널이 성장한다 하더라도 제가 추구하거나 그런 삶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영상은 하루에 한 편씩, 거의 하루에 한 편씩 꾸준히 올라가고, 나름의 소재들도 괜찮고 한데 구독자가 안 되니까 이게 조바심이 좀 생긴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대로 꾸준히 40대 아재 라이프를 보여주면서 제 일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제가 나중에 이제 모기 또 나중에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거에 대한 또 신빙성과 이런 것들을 갖는 분들이 계실까봐 담긴 할 건데, 중요한 거는 뭐 저도 사람인지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뭐 구독자도 늘고 뷰도 늘고 그러면은 좀 재밌잖아요. 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유튜브 수익이 나면은 저번 영상에 뭐 복권 아저씨처럼 좀 불편하신 분들 좀 자랑스럽게 좀 돕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그래서 잠깐 좀 뭐 나도 클럽 가고 바에 가고 이쪽 베트남 20대 30대 아가씨들 만나고 할 수 있는데도 그냥 이런 컨텐츠를 하는 게 보시는 분들은 재미없겠지만은 뭐 보니까 뭐 제 거 영상 다 보지도 않더라고요. 조금씩 보다가 끊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제 인생의 기록이 되는 영상이라 그런 생각을 해요. 아들들한테 떳떳한 아버지가 돼야겠다. 이 머나먼 타국까지 와가지고 적어도 애들한테 똑바로 하라고 하면서, 아버지는 제가 똑바로 못하면은 안 되니까, 에이 추석이라 애들 보고 싶네.